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 1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랑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거나 핸드북 가시신 분들은 11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간통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담당 재판부한테 재판장님, 제가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발 한 번만 심판 구할 수 있게 좀 제청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야 임마, 너 시간 끌고 그러는 거 다 알아. 너 그리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잖아. 내가 볼 때 이 간통죄는 너무너무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야 하면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기각을 해버렸어요. 나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제청 신청을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툴 수 있는 헌법소송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68조 2항입니다) 자, 41조 1항 아까 뭐였습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었죠. 41조 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기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우리 68조 2항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죠. 자,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바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해 재판부가 이제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저는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새로 써야 될 건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자, 그리고 이제 청구인을 쓰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어디다 내실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내실 거죠. 담당 재판부가 기각했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 귀중이라고 적으실 거죠.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재판소는 귀중하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막 나가고 싶은 그런 표정들을. 네, 아저씨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랑 비슷한 헌법재판소 귀중. 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때부터 꼭 하고 싶더라고요. 헌법재판소 귀중. 생각나실 거예요, 시험 치시다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쓸 건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여러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 청구인은 굉장히 상세하게 쓰셔야 되겠죠. 이름이 누구고, 주소는 누구고, 대리인은 누구고, 대리인의 주소는 뭐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청구서나 심판 청구서는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적는데요. 아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니까 표지에 이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어쨌든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적는데,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만 적었으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하게 될 이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나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나 권한쟁의 심판에는 이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외에 목차가 2개씩이 더 들어갑니다. 좀 이제 다 다르지만 목차가 2개씩이 더 들어간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헌법 기록형에서는 이 양식들이 다 주어지고 있어요. 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이
심판 청구서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머리에 담아두시면은 혹시나 이것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관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당해 재판부에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헌법재판소에 내는 거고, 그런데 이런 형식적 기재 사항들을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요구한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실제로 이 관할에 만약에 배점이 한 2점 정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2점. 그런데 여러분이 10점짜리 사례형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잘 못 썼다 그러면은 한 3점 정도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잘 썼다 그러면은 끼케야 6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쓰면 이제 4점에서 5점 받을 건데, 그럼 결국 이게 10점짜리 문제긴 한데 편차는 2점 내지 3점입니다. 2점 내지 3점. 10점짜리 문제의 편차가. 자, 그런데 형식적 기재사항은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없어요. 청구 취지가 아니고서는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법재판소라고 적으면은 2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적으면은 빵점인 거예요. 편차가 2점이죠. 2점. 자, 그래서 형식적 기재사항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 실수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수하지 마시도록. 실수했다고 막 벌벌 떠실 필요는 없어요. 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적으셔야 되는데, 자, 그 외에 이제 목차가 2개가 더 들어가는데요. 헌법재판소법 계속 봅시다. 헌법재판소법에 가지고 계신 책에 41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1조로. (41조) 이하의 43조에 보시면은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은 제청법원의 표시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사건 및 당사자 표시도 당연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3호죠.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호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게 본안이잖아요. 그렇죠? 본안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쓸 때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만 적었으면 되었어요. 왜냐면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신청 취지에 특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쓰실 때는 이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사이에 내가 지금 적법한 당해 사건이 있었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이라는 목차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을 한번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차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 68조 2항 헌바 사건은요, 형식은 헌법소원 심판이지만은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형식만 헌법소원일 뿐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다. 자, 청구 취지는 176페이지입니다. 표제, 청구인 표시 넘어가고, 청구 취지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자, 그런데 나번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던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위헌법률 심판에 해당하니까 대상은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입니다. 여러분들 헌바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이 나왔을 때 대상을 법률로만 특정하시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순서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은 청구 취지에서 특정하신 법률 조항을 한 번 더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 이유 나중에 후수로 하도록 하고요. 자, 첨부 서류에 보시면은, 첨부 서류는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는 딱 전형적이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그 다음에 소송 위임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법인이라면은 담당 변호사 지정서까지.